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한낮에는 구름만 잠시 지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선선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3.1도, 강릉 13.2도, 대전 1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과 대구 23도, 부산 24도로 대부분 지역이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청년 나이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할까요? 아마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고령화 추세하고 청년 정책 확대를 위해서 이 연령을 39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청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동안에 논의는 꾸준하게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법 개정까지는 가지는 못했던 건데요.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통해서 청년 나이를 좀 올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사회통념상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요.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여서 만 39세까지 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이를 확 올리면은 사회적인 저항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으로 여러 혜택들을 한꺼번에 또 줘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이를 높여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년 나이 상향 논의, 이것과 함께 지적되는 게 이제 지자체별로 또 청년 나이가 달라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부처별로도 다르고 청년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정치권에서 청년 나이가 기준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높나? 45세입니다. 그렇죠. 높죠. 예. 45세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아무래도 농민에 대한 각종 혜택들을 관장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를 좀 길게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각종 청년과 관련돼 있는 금융 상품들을 다루고 있는 금융위의 경우에는 만 34세로 좀 짜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청년기본법에 다른 법령과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린 좀 길게 잡을래, 아니면 우린 좀 짧게 잡을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가급적 길게 잡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인구를 또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네.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좀 짧게 잡고 이게 뒤죽박죽인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고령화 추세 다 아시잖아요. 2년 뒤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사는데 네. 청년 나이를 지나치게 짧게 잡으면은 청년 기간이 너무 짧아지잖아요. 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번에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촌에서는 60세도 청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죠? 젊은 청년 이장들이 60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번에 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청년 나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비정한 엄마입니다. 갓 낳은 신생아를 모텔 2층 창밖으로 던져서 아유. 숨지도록 한 40대 엄마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출산 후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가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4일 오후에 갓 낳은 신생아를 모텔 2층에서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닷새가 지나서야 발견이 됐는데요. 모텔 인근에 사는 주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에 아이는 침대 시트에 감긴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감긴 채 쇼핑백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던졌을 당시에는 아마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닷새 동안 방치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날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여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정말 참담한 일인데 이 아이의 아빠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보니까요. 아이 아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인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창밖으로 아이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비정한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의 주거지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또 돈이 생기면은 또 모텔에 들어가서 잠시 또 이 생활하기도 하고 이걸 반복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렇게 하면서 출산하니까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들을수록 참담하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임용 대기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아서 대기 중인 임용 대기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까지는 별도의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준비했고 합격을 한 거잖아요. 네. 공무원 합격만 딱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정식 임용 전까지 생계 걱정을 한다고요? 네. 혹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때는 엄청나게 셌다는 얘기는 100대 들었는데. 1도 넘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한 문제 틀리면은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좀 확인해 보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올해 9급 일반 행정직 경쟁률이 73대 1이었어요. 그래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네. 높은 경쟁률이죠. 그러네. 이렇게 바늘구멍을 통과했는데 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 봤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원을 동결하니까 공무원을 새로 뽑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법은 공무원들이 퇴직해야 임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들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임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1년가량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무려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유.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원 수급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정권에서 많이 뽑은 거고. 그렇죠. 예전에는 공무원들을 네. 늘려왔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닌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어떠한 생계 지원도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생기전이 없다고 합니다. 네. 현재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요.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이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공무원을 늘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합격되면 바로 임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뭐 공시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량진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계속 학원 다니면서 시험 준비만 맞아요. 했잖아요. 합격되고 난 다음에 와 하고 한호성 지르고 그다음에 생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기다리다 생계대책이 막막하니까 나 임용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군요. 네,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사 임용도 이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사 임용은 더 많이 기다립니다. 그렇죠. 요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 3년 기다리는 건 보통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임용 저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도 어떻게든 해소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들여다볼 일이 천지입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가장 먼저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세종대왕도 칭찬할 송혜교입니다. 10월 9일은요. 우리나라 한글이 창제된 지 577돌이었죠. 송혜교 씨가 한글날을 맞아서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미술관 홈페이지에다가 한글 지도를 제공하면서 아주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는 소식입니다. 송혜교 씨의 이런 한국 알리기 행보,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행은 한 번도 대단하지만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이 안에 진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혜교 씨의 나라사랑 실천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뭔가 깊은, 의미가 깊은 날, 예를 들면 뭐 3.1절, 광복절에는 항상 송혜교 씨가 먼저 이 나라 곳곳에 손을 뻗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3.1절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정화 독립운동가의 영상을 다국어로 이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와이 내에 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서를 1만 부를 기증을 하는 등 이 독립선열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애국심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향력을 나라 사랑으로 펼치고 있는 송혜교 씨. 꾸준히 이렇게 대한민국 알리기에 앞장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송혜교 씨가 아무래도 해외 활동을 일찌감치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에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나라 가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든든하면 뭔가 나의 배우로서의 위치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 거액의 광고비를 제안한 미쓰비시 전범 기업이죠. 여기서 아주 큰 돈 주겠다면서 우리 모델 해줘 했는데 딱 거절했어요. 이게 알려지자 송혜교 씨가 아니 저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혜수 학교폭력 의혹 벗을까입니다. 2021년 2월 불거졌던 학교폭력 의혹을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인 배우 박혜수 씨가요. 최근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된 법정 분쟁 진행 상황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박혜수 씨는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결백을 주장해 왔지만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활동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박혜수 씨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요. 일단 2021년 2월에 불거진 학교 폭력 의혹으로 인해서 당시 방영을 앞두고 있었던 이미 다 찍어놨었던 이 사전 제작 드라마의 편성이 최종 무산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공개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활동을 중단한 박혜수 씨가 어제입니다. 영화 너와 나
이로 언론 시사회를 가지고 기자 간담회까지 가졌어요. 3년 만에 복귀를 알린 이 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학교 폭력 관련과 이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입장을 밝혀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박혜수 씨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박혜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지금 상황을 피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정확히 말씀드릴 상황이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산영화제, 이제 국제영화제 딱 1년 됐는데 이때 그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 수사기관 경찰이 피고소인, 말하자면 박혜수가 학교폭력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박혜수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됐거든요. 이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고소인의, 말하자면 박혜수의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어떤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명예훼손 부분이 소명이 된다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소속사가 1년 만에 알리면서 말하자면 우리 박혜수 씨가 일방적인 그런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에요. 요걸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추가로 이제 검찰에 넘어가서도 수사가 진행될 거고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질 거고 또 이 부분 우리 시간에 연예 라이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소 의견 송치가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박혜수 씨 관련해서 제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주장인들, 다수의 피해 주장인들 중에 한 명의 사례예요. 그래서 다른 피해 주장인들의 현재 상황까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3년 동안 이 박혜수 씨에게는 학교폭력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명예훼손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본격 복귀 시동을 걸고 있는 박혜수 씨가 과연 이 모든 의혹을 떨치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연예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바로 우주선 타고 돌아온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씨는 그동안 잘 보여주지 않았던 댄스 장르의 신곡 Do or Die를 발표하면서 아주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영웅 씨의 세 번째 자작곡 Do or Die는요,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와, 뭐 신곡을 냈다 하면 음원 차트를 휩쓸고 영웅 시대인데요. 뭐 훗날에 이런 행보가 결국 자기 자신의 기록과의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사실 지금 임영웅 씨는 자기하고 본인하고 싸우는 그런 정말 영웅 시대인데 사실 이 신곡 이 Do or Die가 상위권 넘어서 1위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 고작 3일도 아니고요. 3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올해 2023년 들어서 발표한 노래들 중에서 최단기간 1위에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따라올 자 없는 음원 강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임영웅 씨의 또 색다른 매력을 담은 Do or Die의 뮤직비디오 또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임영웅 씨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멋있네요. 웬만한 K-팝 가수 뺨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퍼포먼스도 화려하고 의상도 화려하고 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배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이틀 만에, 여러분 이틀 만입니다. 100만 회를 돌파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카운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또 100, 뭐 몇십만 회였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170도 4만 회더라고요. 와, 숫자 올라가는 게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성과 중독성을 모두 잡은 멜로디, 여기에 임영웅 씨의 이 특유의 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욱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에 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임영웅 씨 노래에 랩이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음원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팬들의 힘이죠. 팬들의 힘이죠. 사실 뭐 우리가 임영웅 씨가 트로트 말고 다양한 장르 부를 줄 아는 줄 알았지만 또 이렇게 랩에 댄스까지 정말 팬들도 같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무대 위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이 돼서 우리 매일매일 신나게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내용인데 저는 뮤직비디오 보다 보니까 임영웅 대한민국 최강 아니고 나 우주 최강이
세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기쁨 3시간 만에 1위에 오른 기쁨 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매 3시간 만에 1위에 오른 이거 정말 감격스럽다. 근데 여러분도 몸이 근질근질 하셨나 보다.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는 그런 마음 감추지 말고 미친 듯이 같이 놀아보자. 그리고 항상 기적을 행하는 우리 영웅시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했는데 정말 3시간 만에 음원 차트 1위? 기적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임영웅 씨가 이번에도 정말 팬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 이런 장르적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의 무대에서 그러니까 화면에 비치는 모습을 보셨던 분들은 트로트가 익숙하실 거고요. 런던보이, 모래알갱이 이 자작곡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아마 발라드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노래 EDM 댄스곡으로 아주 칼군무를 소화를 하면서 이전과 정말 180도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신곡이니까 정말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곡인데 이 팬 여러분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곡이 EDM이 되었고 댄스곡이 됐다라면서 남다른 팬 사랑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팬덤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팬들이 임영웅 씨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 티켓 파워로 또 우리가 숫자로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서울에서 6번 공연하는데 요게 한 번에 한 15,000석씩 9만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9만석도 놀라운데 이 평균, 물론 이제 좌석마다 값이 다르지만 한 자리 평균 값이 14만 5천 원이에요. 제가 곱하기 좀 9만 해봤더니 130억이 조금 넘어요. 아니 지금 서울 공연에서만 130억 매출이 났고 자 앞으로 좀 지방 공연, 지역 공연 남아있죠.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남아있는데 요게 또 12번이거든요. 그럼 서울 6번, 지역 12번 해가지고 합하면 18번인데 이거 대략 뭐 자석 규모 해보니까 3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다. 300억 원. 300억 원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우와. 임영웅 씨의 티켓 파워는요. 근데 공연뿐만 아니라 이 두 기자님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티켓 파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영화관에 가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K-팝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실황을 영화관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콘서트 실황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단 임영웅 씨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콘서트 영화, 임영웅 씨의 콘서트 영화가요. 이 6일 기준 총 매출액이 영화입니다. 영화로 60억 원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올해 한국 영화 매출액 무려 16위에 랭크된 아주 엄청난 성적이에요. 이 콘서트 실황 영화의 경우에는 이 배급사가 각 소속사와의 협의를 해서 단독 개봉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영관이 많지가 않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이 시간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60억을 벌었다라는 건 정말 영웅시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 영화 티켓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팬심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영화로 또 기자들이 꼽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티켓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볼 수가 없는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 팬들의 니즈와 맞물려서 더더욱 임영웅 씨 콘서트 실황 영화를 많이 이 자석을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도 궁금합니다. 은영 씨. 네,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스타들의 결혼식, 그 결혼식에 대한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년간 공개 연애를 하고요. 결혼에 꼴이 난 그런 뻔한 스토리 아니죠. 이번에는요. 열애설은 그냥 가뿐히 건너뛰고 바로 결혼 발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런 스타들. 그래서 준비한 이번에 스타 주민 주제는요.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소식이 누구 스타 결혼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조용히 연애한 다음에 저 결혼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팬들을 더 놀라게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열애설은 생략, 바로 결혼 발표. 이게 좀 신풍속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제 꿈입니다. 주변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 드리기 이게 제 꿈인데요. 주변 사람들 모두 다 아는 이 공개 연애보다는 스타들의 이 둘만 아는 아주 스릴 넘치는 비밀 연애 그리고 바로 결혼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싱글 입장에선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스타들이 비밀 연애가 가능한 것은 연예부 기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럼 바꿔서 지켜줬다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노하우가 쌓인 것 같아요. 이 아. 스타들이 어떻게 비밀 연애 하는지 들키지 않는지를 이제 아는구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지금부터 시작해 보죠. 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첫 번째 주인공은요,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혼설에 휩싸인 가수 서인영 씨입니다. 서인영 씨 지금 남편분하고 열애설 없이 바로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근데 불과 7개월 만에 이혼설에 휩싸였다. 7개월이면 이거 한참 신혼 때인데. 네, 그렇죠. 서인영 씨 올해 2월 26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 2달 전에 이 결혼 발표를 먼저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SNS를 통해서 이 소감을 밝힌 건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다. 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이 팬들에게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에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서인영 씨 별도의 열애설 없이 결혼식으로 직행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혼설이 언론에서 먼저 터져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이혼설에 휩싸인 서인영 씨 부부. 가장 처음에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지인 소개였다고 해요. 서인영 씨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좀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인이 인영아 나와라 밥 먹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될 그 남자분이 매일 서인영 씨한테 만나자고 했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서인영 씨가 내가 언제 이렇게 웃고 있지? 이 사람 같이 계속 만나도 될 것 같아.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귀어 볼까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귄 건 5개월. 결혼식장에 곧바로 이게 딱 설 때까지 7개월. 정말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연애의 정석을 보여줬었죠. 서인영 씨 결혼식이 근데 그렇게 초호화 결혼식이었어요? 일단 연예부 기자들이 스타들이 결혼할 때 꼭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료 이 스타들 누구였나? 그러니까 하객 쓰고요. 웨딩드레스 어디 거 입었나? 그리고 결혼식장이 어디였나? 그리고 하객들에게 답례품은 뭘로 줬느냐? 이런 것들이 거의 기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서인영 씨의 결혼식은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꽃 장식에만 들어간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실 그 과정이 다 공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저 결혼식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하거든요. 서인영 씨가 이런 결혼식을 했었던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외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중에 트와일라잇이라고 이 흡혈귀가 나오는 이 영화 기억나시죠? 네네. 이 영화에서 이 컨셉트의 결혼식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래서 이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꽃장식이 정말로 많이 들어간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꽃장식만 1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들을 사용했을까요? 네, 정말 많은 종류의 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서인영 씨 결혼식장에 사용한 꽃 종류만 해도요,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화훼 도매 시장에서 4,000단이 넘는 꽃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천장에만 3,000단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우리 서인영 씨 바람대로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꾸며졌을지 자세한 거 내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난 너무 알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만들어냈네.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야, 멋지긴 진짜 멋지네. 아, 진짜로. 이건 돈으로만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실제로 야외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죠? 통창이죠? 네, 통창으로. 그래서. 네. 야외보다 낫지 안 추우니까. 그죠. 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예뻐요. 야, 정말 뭐 영상에서도 느껴집니다. 서인영 씨의 웨딩 로망이 모두 실현된 그런 결혼식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결혼식장이 공개됐을 때 제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돈으로 저렇게 예쁜 그 꽃장식이 된 결혼식장을 보니까 눈호강하고 좋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특히 이 하늘에 걸려있는 이 행잉 플라워의 경우에는 생화만 걸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똑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화 끝에 생화 꽃잎을 하나하나 다 엮어서 꽃잎을 엮어서 작업을 하는 엄청난 수작업이 들어가는 이 작품입니다.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장에 걸린 것만 3천 단위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간 꽃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혼식장을 본 서인영 씨가 결혼식의 완성은 꽃이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식이 너무 완벽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이혼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서 봤는데 꽃이 저렇게 많은 건 코로나 전국에 화훼 농가가 어려워서 화훼 농가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실내인데 네. 마치 좀 야외처럼도 보이잖아요. 어. 저는 식물원 안에서 식물원을 빌려서 했나 네. 이런 또 옛날 사람다운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 농가에 그래도 도움이 됐을 네. 것 같아요. 저렇게 멋지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소문은 또 그게 아니라고. 아니죠. 지금 이혼설이 나왔는데 더 안타까운 건 바로 그 이혼설의 당사자인 서인영 씨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의 이혼 소송 얘기를 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당혹스럽고 놀랐을 것 같은데 당시에 서인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혼 소송 얘기를 접하니까 당혹스럽다. 최근 남편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소송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 더 얘기를 나눠보겠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성격, 이렇게 화끈하던 서인영 씨하고 달리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네, 근데 이 이혼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랐던 이유가요. 서인영 씨는 결혼식 이전부터 이 남편 굉장히 알콩달콩한 이 신혼생활을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인영 씨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밤에 족발을 시켜 먹고 싶을 때 혼자 사서 먹으면 남기면 아깝지 않느냐. 둘이 있으니까 정말 엄청 시켜 먹는다. 그리고 술은 안 좋아한다라면서 든든한 동반자 남편에 대한 애정을 정말 아주 듬뿍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후에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산다면서요? 동료 연예인들도 내가 아는 서인영 맞아라고 이런 리액션을 보일 정도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편이 이 밤 9시 이전에 귀가를 하기 때문에 저녁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일찍 귀가한다라고 밝히면서요. 원래 나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편인데 남편이 아침형 인간이라 남편의 보약을 챙겨주기 위해서 일찍 나도 일어난다라면서 정말 결혼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결혼한 모습의 서인영 씨는 뭔가 남편에게 다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또 놀라운 부분이 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서인영 씨는 또 한 방송에서 남편에 대해서 성격은 아예 저랑 정반대인데 기복이 많지 않고 표현력이 별로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말 쑥스럽다더라. 그런 얘기를 왜 말로 해야 하냐라고 하더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상시에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표현이다. 그럼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문자도 있고 뭐 SNS 메신저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 서윤영 씨 이 사랑한다는 말을 문자로도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서운해하니까 이 남편분이 사랑하지. 그러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사랑하지. 이거랑 사랑해. 이건 정말 하늘과 다르죠. 땅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말 서윤영 씨 솔직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어머나 보약 대령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막 알콩달콩 자랑하던 우리 서윤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깨소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고 뭔가 좀 알쏭달쏭하다는 듯이 그 조금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내서 지금 이제 뭐 결혼 한 반년인데 깨소금 한참 볶을 때인데 좀 대중의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신혼 때는 사랑한다는 사랑의 속삭임이 듣고 싶죠. 네. 좀 살다 보면 사랑은 물질이구나. 돈이 진심인가요? 예. 표현인가요, 그게? 아니 근데 결혼하고 나서 뭐 소비 습관 때문에 남편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서인영 씨가 남편 카드로 하루는 구두를 결제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서인영 씨에게 아니 내가 사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라는 말로 시작이 돼서 이 경제관념이라던가 이 소비 습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장연설이라고 하면 싫어하시겠죠? 이렇게 잔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서인영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서인영 씨 남편의 소비 습관은 어떨까?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엄지발가락이 탈출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고 다른 발가락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아마 처음부터 이런 양말을 신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신고 내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양말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설마 구멍 난 양말을 신겨서 내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서인영 씨 남편이 굉장히 평소에 검소하다라는 것을 서인영 씨가 스스로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서인영 씨의 남편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한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이 서인영 씨 남편 글로벌 어떤 반도체 부품 전문 기업의 대표다. 아니 지금 회사 대표가 저렇게 구멍 난 정말 검지발가락 빼고는 다 탈출할 것 같은 양말을 신고 있는데 하필 또 서인영 씨는 굉장히 또 구두의 진심이잖아요. 조금 두 사람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좀 알려지니까 우리 또 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습니다. 저 예전에 지금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 나왔었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했더니 우리 또 서인영 씨가 발끈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커뮤니티나 너튜브를 통해서 퍼진 이 남편의 연애 예능 프로그램 출연설에 대해서 부인을 한 적이 있죠. 서인영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서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 후에 계속해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 신혼 생활에 대해서 대중과 이 소통을 하기도 했었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신의 일상이라던가 남편과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정도부터 SNS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인영 씨의 이 신경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인영 씨의 남편분이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선 넘는 관심이라던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런 가짜 뉴스들이 또 너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배제하고 잘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두 번째 주인공은요. 열애설 없이 웨딩 화보로 결혼 소식을 치과와의 의사와의 결혼 소식을 알린 배우
이은혜 씨입니다. 아, 이인혜 씨. 이인혜 씨 역시 초호화 뭐 웨딩을 했어요? 일단 치과의사 비밀 연애 후에 결혼 소식을 알린 이인혜 씨 2022년 8월 달에 S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S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 정재계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인혜 씨 부부뿐만 아니라요. 최근 결혼한 이다혜 씨 부부, 그리고 피겨 여왕 김연아 씨 부부,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또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 등이 이곳을 결혼 장소로 또 선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식대가 최소 한 10만 원 후반대로 알려져 있고요. 또 20만 원 선, 뭐 30만 원까지도 나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꽃 장식을 포함한 대관 비용이 1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물론 이 비용이라는 것이 결혼 시기 그리고 옵션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옵션으로 하면은 일단 시작하는 기준가부터가 한 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호화 웨딩을 보여준 이인혜 씨.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구강구조 뭐 검사 체크를 받았다 그래.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인혜 씨가 이제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만남부터 남편이 어떤 내 치아를 뚫어지게 봤던 것 같다 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 어때요? 예능 어때요? 그래서 어머 대중예술에 관심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드라마 바로 예능을 같이 봤더니 저 여자 연예인은 저 치아 교정을 했어야 돼, 턱 교정을 했어야 돼, 이가 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직업병이에요. 거예요. 네. 직업병이죠. 그래서 내 치아는 안 봤어? 그렇게 했더니 당신은 치아 관리 잘하잖아. 이렇게 치아 관리 잘하잖아. 아이고 첫 만남부터 이미 다 말 그대로 스캔하신 거죠. 아니 제 친구도 치과 의사가 있는데 방송할 때 제 이만 보인다고. 이게 직업병인데. 근데 결혼을 결심한 그 결정적인 계기도 치아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결혼 전에 이인혜 씨의 어머니가요, 종합병원에서 치아 관련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됐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 현 신랑이 직접 교수님도 소개를 해주는 등 다 연결을 잘해주고 다 알아봐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인혜 씨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굉장히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살림을 너무 잘 도와줘서 내 결혼 생활은 완벽하다. 이제 2세만 낳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인혜 씨는 뭐 말하는 대로 다 되나 봐요. 그렇죠? 이인혜 씨의 바람대로 결혼 11개월 만에 바라던 임신을 했고요. 현재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과 좀 동상이몽인 부분이 있다 그래요? 2세만 낳으면 돼요. 그게 아니죠. 2세가 날 때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바로 아이를 키우는 교육관, 누가 아이를 키워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 그래요. 이은혜 씨 남편이 아이 옆에는 꼭 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혜 씨는 지금 1991년 데뷔한 이후에 22년 동안 열심히 방송 일 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교수직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 옆에 계속해서 전적으로 붙어 있어주길 바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하고 있고 방송일 하고 네. 있고 거기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육아를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다 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인혜 씨는요, 경성대 AI 미디어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데요. 출산 후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인혜 씨도 또 아이와 오랜 시간 또 함께 있는 게 좋고 또 엄마와의 교감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막상 또 이게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쉬어야 될지 이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평소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이 두 분이 동상이몽이 있는데 근데 네.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다고요? 네, 일단 이인혜 씨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왠지 알 것 같아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인혜 씨에 따르면요, 이 이인혜 씨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이가 나오면 장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게 좋다고들 하더라. 아내가 제일 편해야 된대 정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인혜 씨가 속으로
우리 엄마를 괜찮게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다라고 해요. 내 아이를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 엄마에게 신뢰가 있구나 싶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인혜 씨의 착각이었다고 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남편의 얘기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이인혜 씨의 시어머니가 신우의 아이 2명을 양육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인혜 씨가 이 남편분에게 어머님이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를 더 잘 키우실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이인혜 씨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힘들어서 못 키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이인혜 씨 남편분 반성하세요. 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인혜 씨 남편분이 아이는 장모님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 이 속뜻이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힘들게 키우니까 친정엄마가 키워달라는 소리인가? 라고 이 생각을 해서 내심 조금 섭섭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인혜 씨 남편과 친분은 전혀 없지만 좀 편을 들고 싶은 건 시어머니께서 키운 2아이, 신우의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네. 장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위의 입장에서 장모.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산모가 편하려면 친정 엄마랑 함께 육아하는 게 좋다고 그분은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그분을 대신해서 또 조금 얘기 드려봤어요. 네. 그리고 또 이인혜 씨의 어머니는 이인혜 씨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 덕분에 이인혜 씨가 뭐 20대 건물주가 됐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이인혜 씨 어머니부터가 남달라요. 2016년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이북 5도 도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평양 건무 인간문화재로 인정한 분이, 지정한 분이 바로 이인혜 씨 어머니예요. 그래요? 네, 대단한 분이죠. 이 어머니의 끼를 물려받아 이 이인혜 씨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배우 했어요. 어린이 배우도 단역부터 착착착 해서 이렇게 막 어린이 드라마 또 이 성인 드라마의 주연까지 오르게 되는데 세상에나 처음 출연해가지고 받았던 출연료 15,000원부터 그때 출연료 말고 식비, 교통비 줬는데 요거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불과 20대 딸을 건물주로 턱 만들어준 어머니라는 겁니다. 야, 이인혜 씨 어머니 재테크 수완이 대단하신데, 야, 딸을 그렇게 해서 돈 안 쓰고 재테크를 해서 20대 건물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에게 드렸던 세뱃돈 다 없어졌거든요. 이인혜 씨 어머니, 이인혜 씨가 혹시나 이 내 딸이 방송 활동을 할 때 이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하거나 돈 때문에 노출이 있는 씬을 선택을 하게 될까 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인혜 씨가 대학생이 됐을 때 이 돈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작품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달의 월세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건물을 네가 잘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의 미래까지 생각한, 그러니까 방송으로서 연기자로서 하고 싶은 작품을 다 하라는 이 엄마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 싶은 부분이요. 사실 뭐 저는 지금도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이 그거 하지 마. 뭐 안 돼 이런 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네, 예. 이인혜 씨 어머니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돼, 뭐 하지 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이인혜 씨 어머니, 뭐 예를 들어서 이인혜 씨가 어렸을 때 뭐 불량식품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너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집에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인혜 씨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체크 포인트가 바로 아이의 부족한 면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인혜 씨 남편도 이런 그 장모님의 교육관을 알기 때문에 야, 이분이 키워주시면 우리 애도 이렇게 잘 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 같은데. 네. 야, 이거 애 키우는 건 또 만만치가 이건 두 분이 원만히 해결하시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세 번째 주인공은요, 의사 남편과 비밀 연애 후 결혼을 직행한 설마 했던 네가 벌써 결혼했어. 네, 배우 이정현 씨입니다. 네, 이정현 씨도 정말 열애설 없이 깜짝 결혼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었거든요. 깜짝 놀래게 하면서 본인은 다소곳하게 SNS에 자필 편지로 1년 넘게 이 키워왔던 사랑의 결실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알렸었어요. 그때 당시 알려진 게 이정현 씨 남편이 3살 연하 정형외과 의사. 근데 그 자필 편지를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탈탈한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저렇게 못 살 것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이게 살다 보면 또 사네 못 사네 하는데 이정현 씨가 남편한테 이렇게 반한 면모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정현 씨가 친한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을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방송에 공개된 이정현 씨의 남편분의 얼굴을 보면 이정현 씨와 정말 똑 닮았어요. 정말 이 닮은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이정현 씨의 바람대로 이정현 씨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만나면 또 환자들 엑스레이를 다시 보고 처방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더라. 일부러 나를 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다라면서 남편의 이 바른 생활 사나이 같은 모습에 반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정현 씨가 이렇게 열애설 없이 결혼에 직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요. 알고도 모른 척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정현 씨 남편분과 비밀 연애를 할 때 주변 분들이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정현 씨의 비밀 연애를 알고도 모른 척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주치는 분마다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줬기에 열애설 건너뛰고 바로 결혼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정현 씨 결혼식은 그 무슨 영화제를 방불케 하는 탑스타들이 다 출연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고소영, 손예진, 이병헌, 이민정, 유지태, 한지혜, 공효진. 와, 정말 이거 무슨 레드카펫, 영화제 레드카펫 같기도 하고 시상식 레드카펫 같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정현 씨 남편이 내 결혼식인데 다 TV에서 보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다. 되게 신기했다. 영화제에서 구경 온 느낌이었다 했는데 단언컨대 어느 영화제 레드카펫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배우들이 동시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 측 하객으로 온 분들은 진짜 눈호강하셨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한번 볼까 말까 쫙 네. 있으니까. 근데 정말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재벌가와 맺어지는 스타들이 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의사와 결혼하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정현 씨 의사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드라마입니다. 의사 아들을 둔 이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들이 이 결혼 반댈세 이러면서 건물 3개를 들고 와도 안 되네. 이런 많이 여기를 봤어요. 많이 그러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정현 씨 시댁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씨가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 기뻐했었다라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정현 씨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에요. 본인도 의사, 그리고 본인의 이 시아버지도 정형외과 의사, 그리고 시외할아버지도 올해 초까지 환자를 보셨던 의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 이정현 씨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인연이 되려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정현 씨가 가수 활동을 했었던 1집 앨범부터 그 모든 앨범을 전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팬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정현 씨 본인도 내 CD가 거의 다 없는데 시아버지는 다 있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정현 씨와 교제한다고 했을 때 이 시아버지 반응이 오히려
아니 네가 뭔데 이정현을 만나냐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반겼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데 게다가 지금 팬이잖아요. 글쎄 성공한 팬입니다. 세상에 이정현 씨가 얘기를 하는데요. 시아버지의 특급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신혼 때부터 사골국을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시는데 어머 이거 밀키트입니다. 대파까지 송송 쓸어서 담아가지고 함께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이정현 씨가 또 이제 특별히 이게 더 감격스럽고 감동받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데 그걸 시아버지가 채워주시려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아버지가 이정현 씨의 그 돌아가신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다면 이정현 씨의 남편도 이정현 씨 어머니가 투병하던 그 중에 이정현 씨를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정현 씨의 어머니가 또 지병으로 202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다섯 자매 중에서 또 막내입니다. 우리 이정현 씨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투병 중인 어머니 너무나도 살리고 싶잖아요. 우리 이정현 씨 의사인 남편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현 씨 남편은요. 밤새 논문을 찾아서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남편에게 고맙다는 표현은 안 한 이정현 씨지만요. 나중에 정말 너무 고마웠다라면서 진심을 알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정현 씨가 최근에 남편한테 통 큰 선물을 했다면서요. 아, 정말 고마웠었나 봐요. 정말 통 큰 선물인데요. 바로 이정현 씨가 남편을 위해서요. 병원을 매입했다고 하네요. 근데 동네 의원 수준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네. 정말 커다란 병원이었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이 매입가가 19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이정현 씨가 이 100분의 99고요. 남편이 10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게 이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사용자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지분의 1%를 넣은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인혜 씨도 건물. 네. 이정현 씨도 이렇게 건물 선물. 근데 두 분 다 의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의사보다 배우가 돈을 더 버는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건물을 그냥 현찰 주고 사진 않았을 거고. 네. 그죠? 대출 그렇죠. 좀 꼈을 거기다 텐데. 194억 4천만 원 현금 네. 주고 사기 어렵죠. 일단 이 병원 건물 한 동이 아니에요. 본관 있고 별관 있습니다. 본관 지하 1층, 지상 8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이 층층이 이거 다 합해보면 6,00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800평에 달하는 이 2동짜리 병원을 사줬고 그럼 대출은 얼마냐? 194억 원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채권을 보통 120% 담보 설정하잖아요. 그걸 추산해 보니까 162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어도 이거 뭐 오래에 걸쳐서지만 갚을 능력이 있다, 자신이 있다. 이야 부럽습니다. 1,800평이면 뭐 거의 종합병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 병원 한다고 그러면 대출이 더 나오더라고. 맞아요. 네. 이게 자, 다음 스타로 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네. 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네 번째 주인공은요. 협찬도 없이 그리고 축의금도 없이 비밀 연애 후 결혼한 배우 최지우 씨입니다. 아, 최지우 씨 비밀 연애 후에 바로 결혼으로 직행한 스타잖아요. 네. 정말 이 최지우 씨 결혼 발표가 있던 날 정말 대한민국 연예계가 또 연예 기자들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단 뭐 하나라도 우리가 좀 쓰자. 결혼식 장소가 어디야? 정말 저도 열심히 취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통 연예인들은요. 결혼 뭐 연애할 때 아니어도 결혼 준비할 때 아까 최 기자가 그랬잖아요. 드레스는 뭐 입어? 티아라는 뭐야? 요런 거 때문에라도 이렇게 조금 이게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최지우 씨는 동료는 물론이고 소속사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됐고 본인이 SNS에 저 결혼해요 이러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팬카페에 이렇게 썼었던 거죠. 정말 저는 이 정도의 극비 결혼 정말 열애성
열애설 생략, 바로 결혼 직행은 정말 보다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최지우 씨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잖아요. 네. 그런 만큼 최지우 씨의 극비 결혼으로 뭐 아시아가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극비였냐면요.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니저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최지우 씨 결혼한다는데 어디서 해요? 라고 했더니 에? 결혼한다고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거든요. 이 최지우 씨 오랜 세월 지우 히메로 불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로 이제 군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가 정말 특히 높았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포털 메인에 딱 장식이 되는 듯 일본 팬들에게도 엄청난 이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화권 매체들도요, 최지우 씨의 결혼을 정말 대서특필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 기사의 좋아요 수가 무려 5,000개에 육박하고요. 1,0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해외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나라에서 뜨거운 이 화이팅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최지우 씨는 진짜 한류 스타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자들의 촉을 따돌리면서 비밀 연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극비리의 보안을 유지했던 비결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우리 최지우 씨가 웨딩드레스부터 그리고 결혼식장까지 남편의 동행 없이 혼자서 직접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애설도 생략하고 결혼식으로 직행을 했잖아요. 놀라운 게 축의금과 협찬 모든 걸 생략한 결혼식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최지우 씨 결혼에는 없는 게 많았어요. 열애설도 없었지만 사실은 이게 극비리에 진행된 게 아까 남편의 도움 입시라는 게 뭐냐면 협찬 받지 않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흘러나온 얘기가 없었던 건데 자 보시면은 자 당시에 어떻게 뭐가 없었는지 볼게요. 포토홀 없고요. 기자회견도 없고요. 흔한 연예인 협찬도 없고요. 하객들한테 축의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저히 어디서 하다못해 뭐 드레스가 아니더라도 주얼리 하나라도 협찬을 받아야 거기서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죠. 아주 극비리였죠. 근데 최지우 씨 남편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더 집중됐을 텐데. 네,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최지우 씨 부부는 최소 3년 이상의 만남을 이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최지우 씨 남편의 나이와 직업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더해 갔는데요. 이 궁금증은 최지우 씨가 왜 열애를 알리지 않고 베일에 감쌌느냐. 결혼식장으로 바로 간 톱스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 남편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꽁꽁 숨기려고 했지만 결혼식 사진에서도 정말 뒷모습만 나왔었거든요. 그랬지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최지우 씨잖아요.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9살 연하입니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앱 만드는 회사 대표입니다. 이렇게 딱 신상 공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지우 씨가 신상 맞아요 인정하면서도 어떤 이런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당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비연예인이고 좀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 직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지우 씨가 40대 중반에 3년 전인가요? 네. 아기 엄마가 됐죠. 엄마들. 최지우 씨 2020년 5월에요.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첫 딸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당시 최지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이 코로나19에 마음 졸이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라면서요. 어렵게 출산 준비를 하시는 예비 엄마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저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라고 팬들을 향해서 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아이가 최지우 씨를 닮았으면 정말 인형같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최지우 씨 정말 딸바보 그 자체였는데요.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길쭉길쭉해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입모양이랑 닮아서 옹알이 할 때 이 입을 한없이 보게 돼요라고 우리 딸과 자신의 닮은 점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최지우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지우 씨가 주로 언니들하고 친한가 봐요. 그래서 언니들의 육아는 너무 옛날, 언니들의 자식들은 막 대학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막 책 보면서 열심히 육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표현합니다. 엄마 일을 열심히 하는 엄마. 정말 일처럼 열심히. 그것도 좋습니다.
요즘 최지우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다가오는 11월에 개봉 예정인 뉴 노멀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요. 저마다 외로움과 이 고독을 짊어진 이들이 서로 스치면서 벌어지는 아주 섬뜩하면서 쓸쓸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니까요. 최지우 씨의 이 연기 변신도 기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죠. 네,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 5번째 주인공은요, 철통보안 결혼식을 올린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이영애 씨는 결혼식도 해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하와이, 미국 하와이에서 했어요. 그것도 카할라비치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탐 크루즈가 하와이에 올 때 묵는 곳이라 그래요. 뭐 그것만 들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 또 왜 그렇게 꼭 미국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또 대한민국 연예 기자들의 취재력이 하와이까지 뻗치거든요. 그런데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영애가 아니라 순영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다른 이름을 썼고. 네네 그렇게 또 예약을 다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앞서 정말 억소리 나는 스타들의 결혼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영애 씨는 어땠을까? 네.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영애 씨 결혼 소식을 듣고 마침 휴가를 가야 해서 다음 해에 이곳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외 결혼식장에 한번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영애 씨가 결혼한 장소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하객용 의자가 한 40여 개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스몰 웨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와이안 축가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당시 환율로 1,200만 원에서부터 이제 제가 기억할 때 시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이 더 붙으면 가격은 더 나가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서울에서 하는 호텔 결혼식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좀 가격이 더 저렴하게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객 규모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때 이영애 씨도 좀 스몰 웨딩에 가까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는 아무래도 하와이 가는 게 오히려 더 결혼식 비용만 보면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스타들도 그 연애는 비밀 연애하는 후에 바로 결혼인데 이영애 씨는 비밀 연애 후에 결혼도 비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당시에 그 결혼식 소식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영애 씨는 미국에서 또 비밀리에 결혼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죠. 다만 저 같은 경우엔 좀 조용하게 하는 편이에요. 너무 잘하세요. 네. 비밀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밝혔습니다. 저 이영애 씨 오실 줄 알았어요. 되는데. 나 결혼하고 싶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영애 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결혼 소식을 또 알리게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비밀 결혼 후에 통보를 했어요. 아니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또 생생한데 세상에 그 결혼 사실을 법무법인이 그때 알려왔어요. 팩스 왔습니다. 언론사에. 메일도 왔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뭐 남의 결혼 얘기 이런 얘기 뭐하지만 사실은 주로 이혼했을 때 법무법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거든요. 소속사보다도. 그런데 세상에 법무법인이 왔다? 그때 당시에 이영애 씨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영애 씨의 어떤 이런 재반 일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안 그거는 뭐 두 사람의 이혼 이게 아니라 어떤 또 이상한 악플 달고 뭐 이랬을 때 어떤 그런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법무법인이 알렸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기원을 이루는 또 아주 그때 획기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럴수록 이영애 씨의 남편은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영애를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는 누구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영애 씨 열애설 없이 직행한 결혼 이후에 인터뷰에서 남편의 노출은 최대한 자제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영애 씨의 남편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이영애 씨 남편과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의 입에서부터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건장한 체격의 호남형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업가다. 이 세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5년째인가요? 그때 이제 남편이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전원 주택에서 이 쌍둥이 아이 키우면서 아들, 딸 키우면서 막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국수도 막 비벼주고 말아주고 이럴 때 남편이 딱 나왔죠. 그때 사람들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동안이야? 아, 동안이더라고요. 뭐 알려진 대로 아니 뭐 19살, 20살 차이라는데 그렇게 나이 차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무 나이 차이가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인가요? 그다음 관심은 이 이영애 씨 남편의 재산으로 관심이 올라갔는데 재산이 무려 2조 원이다. 세상에 뭘 해서 2조 원이냐? 아,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유산 받기 전에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그 가업을 또 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커다란 부를 축적했다. 이러면서 이건 뭐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얘기다. 막 얘기가 됐었죠. 네. 이처럼 이영애 씨는 결혼 후에 이제 신비주의 이미지를 벗게 됐는데요. 특별한 계기 혹은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영애 씨는요, 과거에 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대중의 관심을 끌 만큼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게 집중되는 관심을 숨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라면서 의도치 않게 또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결혼 후에 심적으로 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이영애 씨. 예전과 다르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이웃과 이웃 간에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라면서 또 신비주의를 탈피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딱 봤어. 이영애 씨 오늘 모셨네요. 네. 모셨어. 오늘 이영애 씨 모시고 연예인. 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대세는 비밀 연애 후 결혼 직행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날씨가 쌀쌀해서 네. 겉옷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네, 되겠다. 환절기에 목이 칼칼해지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